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산업재재 규제 때문에 한국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다 이런 질문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단순히 규제 문제만은 아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되게 독특한 관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관점인데요? 그 천공수승이라는 분의 법문 발췌랑 뭐 연구 가이드 이런 자료인데요. 오늘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설업 위기의 본질을 좀 다른 각도에서 파헤쳐 보고요. 네네.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들, 특히 좀 파격적인 제안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그 의미를 탐색해 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 제재가 심해지니까 공사 멈추고 임원들 물러나고 뭐 일정 늦어지고 하청 업체까지 힘들어지고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문제의 뿌리가 훨씬 깊다고 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오랫동안 뭐랄까 바르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사회 전체가 바르게 안 가서 건설업이 어렵다. 와, 이거 되게 포괄적인데요? 그럼 건설업계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특정 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원칙 같은 게 좀 무너진 상태가 오래됐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정부 규제 강화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일종의 몽둥이, 더는 그냥 둘 수 없다는 신호이자 어쩌면 필연적인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몽둥이요. 네, 이게 건설업뿐 아니라 의료계나 다른 기업들 문제도 결국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 전체에 누적된 문제가 한 산업의 위기로 터져 나왔다 이런 관점이군요.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자료는 과거 한국 건설업의 성장 과정을 좀 어떻게 보나요? 이 자료는 한국 건설업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국내에서 기술 배우고 덩치를 키우던 시기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해외로 나가서 건설하면서 기술도 더 배우고 외화 벌어들이면서 경제 성장에 막 기여하던 시기. 아, 그 중동붐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때 진짜 대단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시기를 그냥 단순히 해외 공사 따내고 돈 번 시기로만 안 본다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럼 어떻게 보는데요? 핵심은 그게 국제 공부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각 나라의 정상, 정치인, 경제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고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이나 인맥을 쌓을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아,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배우는 학생 역할도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한 건가요, 그럼?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랑 맺은 관계를 발판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이걸 고민하고 다음 단계로 갔어야 했는데 그냥 공사 자체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이죠. 음, 그리고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해요. 2012년 12월 21일.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내 성장기는 끝났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이요. 날짜까지 명시했네요. 성장기가 끝났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뜻하나요?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상태가 됐다 이런 걸까요? 네, 그런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료에 따르면 성장기에는 국내에서 뭘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벌리고 경제가 돌아갔는데 딱 이 시점 이후로는 그런 흐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아, 국내 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돈이 예전처럼 돌지 않기 시작하면서 건설업 어려움도 본격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국제 정세 변화든 뭐든 더는 국내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신호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성장기가 끝나고 국내에서 돈이 잘 안 도니까 건설업계가 좀 경통한 길로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국제 공보 대신에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성장기 이후에 마땅히 국제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건설업계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손쉬운 국내 아파트 건설에만 너무 몰두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이걸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국민 호주머니 빼먹기다. 이렇게요. 국민 호주머니를 빼먹는다. 와, 좀 자극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은행하고 손잡고 뭐랄까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 집값의 80%, 90%까지 대출을 막 일으켜서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아파트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유도를 했다. 네, 그렇게 해서 번 막대한 이익은 사회에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일부가 뭐 정부 관료와의 유착 관계에 쓰이거나 아니면 자녀들 유학 보내고 명품 사고 이런 사적인 부를 쌓는 데 사용되었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날선 비판인데요. 이런 행태를 꼬집는 비유도 있다면서요? 네, 이 자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런 상황을 엄마 젖만 빨아서 코가 납작해진 아이에 빗대요. 엄마 젖만 빨아서 코가 납작해진 아이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취하려는 행태를 꼬집는 거죠. 사회라는 어머니한테서 영양분만 빨아먹을 뿐 스스로 커서 뭔가 기여할 생각은 안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비유는 이 자료 자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건설업이 국내 사업하기 어려워진 이유를 좀 정리해보면 성장 동력 잃고 나서 잘못된 국내 집중에다가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겹쳤다. 이런 거네요. 혹시 지금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다른 요인도 지적하나요? 네, 좀 복합적인 압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노동자 문제를 거론해요. 자료에서는 노동자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자료 내 표현입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사업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 노동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압박 요인은요? 아까 정치건달이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정치 건달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기업 옥죄고 압박하는 논리나 법규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정치인들을 좀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 정치건달? 네. 이런 사람들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법이나 규제를 막 만들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건설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조차 경영진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면서 아예 사업할 의욕 자체를 꺾어버린다. 이런 비판이에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정치권 행태를 비판하는 거군요. 이런 정부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더 강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오히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스템을 멈춰 세운다고 주장해요. 정부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잘 역할을 하게 지원하고 환경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고 간섭하면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죽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마치 공산당 체제랑 비슷해질 수 있다. 이런 비유적인 비판까지 합니다. 이것도 자료에 나오는 비유라는 점 강조하고요. 공산당 비유까지요? 와. 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진단이랑 비판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요? 아까 성장기 끝났고 국내 시장 한계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걸까요? 그 3대 7의 법칙, 이게 핵심인가요? 네, 핵심 해법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3대 7의 법칙입니다. 활동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얘긴데요. 3대 7이요? 네, 국제 활동의 전체 역량의 70%를 쏟고 국내 활동은 30%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 국내 활동마저도 그냥 시공이 아니라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70%를 국제 활동에 집중하라. 와, 과거 성장기명은 국내 70, 국제 30이었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으라는 거네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전환을 요구할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장기에는 국내에서 배우고 힘 피우는 게 중요했으니까 국내 비중이 높았지만 이제 성장을 마쳤으니 그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기여하고 활동하는 게 순리다, 이거죠. 국내 본사는 일종의 헤드쿼터이자 R&D 기지 역할을 하고 쉴 때 뛰는 필드는 세계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국제 진출에도 나름의 전략 같은 게 있다면서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기업 규모별로 역할을 좀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들을 상대하고 중견기업은 그보다 좀 작은 중간 규모 나라들, 그리고 중소기업은 기술이나 자본이 좀 부족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가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 규모별로 역할을 나누는군요. 네, 각자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라는 거죠.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기여라는 목적을 되게 강조하네요. 이런 주정의 배경에는 어떤 철학 같은 게 깔려 있나요? 이 자료는 한국인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해야 할 지도자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지도자 민족이요? 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을 마친 지금 그 역량을 그냥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펼쳐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건설업도 그런 큰 틀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시각이고요. 건설업의 본질 자체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네요. 그냥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 네, 바로 그 점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자료에서 건설업은 단순한 토목, 건축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국내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무한한 사람을 사귀는 장으로 정의됩니다. 사람을 사귀는 장이요? 네, 더 나아가서 건설업은 천지공사, 즉 인류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천지공사라는 용어도 이 자료에서 직접 쓰고 있고요.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장, 인류에 기여하는 천지공사. 와, 건설업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데 이런 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어쩌면 좀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모든 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일종의 휴무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휴무요? 모든 건설사가 다요? 네.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모든 건설 현장이 그냥 멈추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아니, 모든 건설사가 동시에 1년 문을 닫으라고요? 이건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뭐 대규모 실업 사태는 당연하고 사회 전체가 거의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걸까요? 이 자료가 내세우는 이유는 한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지금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일단 멈춰서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거고요. 네, 멈춰서 생각할 시간. 둘째는 이 휴무 때문에 발생하는 극심한 사회적 고통, 위기, 예를 들면 뭐 대량 실업 같은 상황이 역설적으로 국민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죠. 위기를 통해 변화를 만든다. 또 다른 의도도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정치 건달들 있잖아요. 기업 활동 옥죄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아, 정치권에요? 네. 건설업이 멈추면 당장 세수가 확 줄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흘러가던 자금줄도 마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급해져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인 거죠.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지금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불가피한 충격 요법 혹은 뭐 필요악으로 제시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와,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급진적이거나 좀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분명 기존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주장이죠. 하지만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좀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한국 건설업 위기의 원인을 표면적인 규제 강화 너머에서 찾고 있었어요. 성장 패러다임 전환 실패, 그리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이 자료 표현을 빌리면 바르지 못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법으로는 국내 활동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대폭 줄이고 30%, 역량의 대부분 70%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이 대전환을 위한 어떤 극약 처방으로 모든 건설업체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무라는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자료가 건설업을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장이자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천지공사의 무대로 본다는 점,
이 점이 계속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관점을 좀 확장해 보면 비단 건설업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분야 혹은 다른 모든 산업 역시 초기 성장 단계를 지나서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국제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한 나라의 산업이 자국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이 자료가 던진 화두를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남기는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싶네요.